If you give the Ballon d'Or to the best player of this generation, and you can give it always to Lionel Messi. That's how it is. But if we give it to the best player of the last season, then it was Virgil van Dijk. It's for the best player at all, and of all, then it's Lionel. Best player of last season is Virgil. We will see. 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흥민 선수가 발롱도르 2019 시상식에서 득표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첫 공식 득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아 역대 최다 득표입니다. 일단 박수 먼저 보내고요. 손흥민 선수의 최종 순위는 22위입니다. 모두 4포인트 득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치죠. 개인적으로 아쉽긴 해요. 22위라는 순위, 물론 높은 순위고 전 세계 선수 중에서 22번째 선수라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성과이기 때문에 좀 기뻐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좀 욕심을 더 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이 득표 결과를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4표로 22위를 차지했는데요. 바로 위가 5표를 얻은 오바메양하고 타디치고요. 바로 아래가 3표를 얻은 팀 동료 요리스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좀 더 높은 순위. 사람 욕심이란 게 끝이 없으니까요. 1위를 차지한 것은 리오넬 메시입니다. 686포인트를 얻었고요. 2위는 판다이크 679포인트. 정말 박빙입니다. 7점 차기 때문에 한두 명만 마음을 바꿨어도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위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날강도가 3위. 무려 476점이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4위 만에 5위 살라, 그리고 6위 은바페, 7위 알리송, 8위 레반도프스키, 9위 베르나르도 실바, 10위 리아드 마레즈 이런 순서로 나갑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켠 이유는 수상 결과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뭔가 좀 보시다 보면 좀 의아한 순위들이 좀 걸려있지 않습니까? 발롱도르가 세계 최고 권위의 축구 개인상인데 이거 좀 맞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호날두 얘기도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손흥민 선수 순위 보면서 근처에 있는 선수를 말씀드렸잖아요. 19위가 리버풀의 풀백 아놀드, 그러니까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인데 이 선수가 8포인트밖에 못 얻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의외였거든요. 그렇다면 발롱도르는 왜 그럴까? 아니면 원래 이랬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높은 포인트를 받기가 좀 어려운 한계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선수들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시상식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발롱도르 같은 경우에는 모두 기자단 투표입니다. 전 세계 196개 나라의 나라별로 한 명씩 그 선정위원 기자 중에 선정을 해서 최고 축구 기자들 선정을 하겠죠. 해서 이제 득표권을 주고 작년에는 그 중에서 180개국, 올해는 176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명예로운 일일 것 같은데 20명이나 투표를 안 했네요. 네. 그런데 이 시상식은 전통적으로 유명한 선수에게 좀 유리합니다. 특히 21세기 들어서 그게 좀 더 심해졌는데 과거에는 UEFA 소속 나라 기자들만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월드와이드하게 규모가 커지면서 세계 모든 나라 곳곳에 그런 기자들을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각 나라에서의 인기나 아니면 미디어 여건이나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축구를 매번 다 볼 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나라별로도 호불호 매불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그 시즌의 활약보다는 그 선수의 유명세나 생애에 걸쳐서 했던 활약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런 인식이 세계적으로도 퍼져 있고요. 제가 영국 가디언지에서 매년 하는 그 세계 최고의 선수 100명 뽑는 거기 선정위원인데 여기서는 그 투표를 할 때 투표 기자단에게 항상 이렇게 좀 워닝 혹은 디렉션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라이프롱 어치브먼트, 생애에 걸쳐서 한 모든 그런 성과가 아니라 당해년도 2019년의 기록만 가지고 활약만 가지고 투표를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디렉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투표할 때 저도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좀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디렉션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발롱도르 때문입니다. 발롱도르가 상대적으로 기존에 유명했고 오랫동안 어떤 아우라를 갖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 이런 순위표가 나온 거죠. 판다이크보다 메시가 위에 있고 또 호날두가 마네 살라보다도 위에 있는 이런 투표가 좀 나온 것인데 물론 사람마다 이 순위가 뭐가 문제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로는 세계적으로도 SNS 반응도 그렇고요. 기자단의 반응도 그렇고 약간 의외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 발롱도르 시상식의 어떤 그 흐름을 계속 반영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메시 수상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약간 아쉽긴 하지만 판다이크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그럴 수 있어 이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메시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고트죠. 고트. 검색하시면 메시는 고트니까 괜찮아 이런 기능이 많이 나옵니다. 고트가 뭐냐면 이제 GOAT, Greatest of All Time.
그러니까 역대 최고 선수니까 뭐 받을 수 있어. 근데 이런 식이면 뭐 매년 메시 줘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푸념도 있지만. If you give the Ballon d'Or to the best player of this generation, and you can give it always to Lionel Messi. That's how it is. But if we give it to the best player of the last season, then it was Virgil van Dijk. It's for the best player at all, and of all, then it's Lionel. Best player of last season is Virgil. We will see. 어쨌든 메시는 뭐 이해해. 올해도 좋은, 올 시즌도 좋은 활약하고 있으니까. 또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좀 고트도 아니고. 뭐 지난 시즌에 뭐 잘했다고 합니다만 유벤투스가 뭐 챔피언스리그나 이런 데서 성과를 냈던 것도 아니고 또 2019, 2020 시즌 그러니까 2019년 시상식이잖아요. 이 대회는 2018, 2019 시즌의 하반기와 2019, 2020 시즌의 상반기를 통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5월의 성적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성과가. 예,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의 그런 그 날강도의 이런 3위 등극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발롱도르 시상식의 어떤 투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아놀드가 19위밖에 못한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약간 유명한 선수 위주 또 과거에 잘했던 선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것이 발롱도르 투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투표의 시스템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뭐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참가해 보셨죠? 뭐 국민 프로듀서 같은 거. 한 명한테 표를 줄 때하고 5명한테 표를 줄 때하고 10명한테 표를 줄 때하고 다릅니다. 수상자의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칩니다. 한 명만 뽑을 때 내가 뽑을 선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5명을 뽑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선수들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런 표들이 모이면 최종 결과에도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표 시스템 상에서는 유명한 선수들이 더 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위는 뭐 좀 올 시즌에 활약한 선수를 주더라도 나머지 4명 정도는 좀 더 다양한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 반영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어떤 팬심이 있다면 그 응원하는 팀의 선수들을 많이 꽂아 놓을 수도 있고요. 물론 표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은 팀 선수들이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 뭐 메시가 이번 수상을 한 것도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워낙 올 시즌에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처럼 약간 좀 마이너한 팀에 있고 타대륙에서 출신이고 뭐 이런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웬만해서는 표를 얻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발롱도르 선정위원입니다. 5명한테만 내가 표를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손흥민 넣기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월드사커지에서 하는 그 올해 선수 투표도 제가 선정위원인데 거기 10명이거든요. 근데 거긴 제가 손흥민 선수를 넣었어요. 제가 7위에 넣나 8위에 넣었어요. 근데 5명을 뽑게 되면 여기는 네, 솔직히 넣기가 좀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내가 넣었을 때 괜히 또 선정 본부에서 또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선수 뽑았네 이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4표나 받았다는 것은 정말 저는 정말 대단한 그런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표를 준 분들을 한번 저희 또 한번 살펴보죠. 네. 먼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에미르 알레티치 기자입니다. N1인포닷컴이라는 곳 소속이네요. 판다이크, 메시, 살라, 데용 그리고 손흥민 손으로 줬고요. ABC 순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꼬레 대시 대한민국이죠. 네, 대한민국 스포츠서울의 위원석 기자, 제가 좋아하는 선배인데 예, 이분이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참가를 하고 계십니다. 1위 판다이크, 2위 메시, 3위 마네, 4위 베르나르도 실바, 5위 손흥민. 그리고 그다음 그리스의 마노스 스타라모플로스 기자, 네, 디모크라티아 소속이네요. 판다이크, 마네, 날강도, 네, 메시, 손흥민. 그리고 핀란드의 주하 카네르바 기자입니다. 이분은 일다 사노마트라는 곳에 소속되어 계시네요. 판다이크, 메시, 호날두, 타디치 그리고 손흥민. 얘가 타디치였구나. 네. 어쨌든 손흥민 선수에게 이 4명이 한 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5명 안에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선수로 포함이 된 거죠. 사실 보면 아시아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 표를 갖고 있거든요. 저는 아시아에서도 표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냉정해요. 아시아 기자들 손흥민 선수에게 표 안 줬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의 이 스포츠서울에서만 한 표가 좀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발롱도르도 안팎으로 좀 말이 좀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장기적으로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이런 경향성이 좀 많이 짙은 그런 시상식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폴리티비였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